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척추, 그러니까 경추와 요추를 위시해서 척추에 대한 자가운동 또는 치료받으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죠.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나머지 척추를 제외한 사지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그다음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사지에 있는 이 관절들에 대한 운동법, 최대한 간단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딱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어깨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코드만 엑서사이즈로 잘 알려있는 진자 운동입니다. 이 펜들럼 운동, 진자 운동은요, 말 그대로 진자처럼 손을 치개추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딘가에 상체를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자처럼 앞뒤로 움직이고, 그 다음 옆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그리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요 총 4개 방향으로 하는 이 진자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이게 팔이 조금씩은 이게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하기 좋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 팔을 쭉 늘려버리면 어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1kg 아령 그걸 잡고 그대로 방금 한 것처럼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옆에 그림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 앞뒤로 좌우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약 한 10초에서 20초 해주고 또 10초 20초 쉬고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통 3세트에서 5세트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해버리면 지치니까 처음에 3세트 정도 해주다가 좀 붙으면 한 2주에서 3주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한 5세트 정도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어깨 관절에 어깨를 직접 감싸고 있는 이 힘줄들, 그걸 이제 어깨에 글루테오 휴메럴 조인트 어깨 관절에 이 덮개라 그러죠. 그래서 회전근개라 그럽니다. 덮개 잘 쓰거든요. 이 회전근개 4개의 힘줄 중에서 보통 이제 어깨는 대부분 다 그 회전근개 힘줄에 석회가 생겨서 석회성 건염 또는 거기가 굳어져서 유착성 관절낭염, 우리 보통 50개를 말하는 게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와 함께 또 뭐 있어요? 그게 희중계 파열, 그게 제일 걱정되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관절 와순, 라브노의 파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이 운동은 그 질환들에 다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 등척성 운동은 모든 근육, 모든 힘줄, 그리고 모든 척추든 사지 말단은 다 가능해요. 이게 원리가 딱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육을, 모든 근육들을 다 쓰는 건데, 이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쓰는 건데, 대신 적당한 힘,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약 10에서 20% 조금의 힘을 주면서 그 근육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깨 움직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전,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팔이 이 외전과 함께 앞으로 드는 거, 중간으로 드는 거 같다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이게 외전이라 그러고 앞으로 드는 것도 굴곡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가볍게 중간으로 드는 거, 중간으로 드는데 살짝 뒤로, 그러니까 이 등면에서 한 30도 정도 기울어진 게 이 스캡션이라는 운동인데요. 좀 복잡하죠. 이 운동은 왜 있느냐, 왜 30도만 그렇게 이름이 따로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데요. 회전근개, 어깨를 덮고 있는 이 4개의 힘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위로 드는 오버헤드로 하는 자세에서 보통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극상근이에요. 극상근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극상근의 근육의 각도는요, 이 바로 어깨 등면에서 약 30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근육의 극상근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스킵시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할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상근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극상근 운동을 할 때 저항을 시키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서 이 상태를 올려주면서 10번 살리고 풀고, 이때 줄 수 있는 힘은 내가 주는 힘의 10에서 20% 지그시 주는 거예요.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10번 살리고 쉬고. 지금 이게 스캡션이라는 극상근의 방금 등척성 자극 운동이 되는 거죠.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거, 견갑하근, 어깨를 팔을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고 하는 바로 내외전 운동이거든요. 극상근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견갑하근이니까 손으로 잡고 내외전을 시키는 힘을 주면서 지그시 10번 살리고 풀고, 이런 식으로 모든 동작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척성 자극 운동은 여러분께 모든 근육에서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꿈치가 손목의 운동인데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 전환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치 시키는 건데, 이 전환에 있는 근육들은 다 어디에 붙느냐? 대부분 다 여기랑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로 대표되는 그 엘보를 유발하는 그 힘, 그 바깥쪽 외측 상가에 붙거든요. 내측 상가에 붙는 거는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리는 운동. 우리가 간단하게 움직이는 보더라도 이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근육이 움직여요. 이게 바깥쪽으로 하거든요. 외측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많이 한다, 또는 이쪽으로 저항이 많이 걸려서 이 근육이 많이 쓰이고, 이게 많이 쓰이다 탈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힘줄이 손상된다. 그게 바로 외측상가염인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손목을
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다 이 근육이 탈이 나가. 이 근육이 탈이 나다가 이 안쪽에 있는 힘줄이 손상된다. 그럼 결국은 내측 상가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내측 상가, 외측 상가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이거를 스트레칭 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이 쭉 당겨지죠. 그러니까 이걸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힘줄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데 이걸 과하게 스트레칭 시켜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더 찢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느끼기에 통증이 없을 정도로, 통증은 느끼지 않고 이게 뭔가 저항감,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면 좋겠죠. 그죠? 이게 스트레칭인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이 근육을 움직임이 없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척성 자극 운동을 주면서 힘을 주되 이 근육을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GTO라고 해서 골지 텐던 올간들이 많이 있어요. 힘줄 속에. 얘들이 손상되어 있는데 이걸 리셋시켜버리면 이걸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호해주면 우리 몸은 항상성,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스포츠를 해가지고 더 손상시키지 말고 지금 같은 등척성 자극 운동을 지그시 해가지고 이게 좋아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역부족이면 치료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빨리 나아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웰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을 내려서 이 상태로 쫙 당겨주는, 항상 이 팔꿈치 운동할 때 여기 있는 전완근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등척성 자극 운동할 때는 중요한 것은 팔꿈치를 펴주는 겁니다. 팔꿈치를 펴주고 이 상태로 당겨줄 때 너무 당기면 이게 자극돼서 더 아프니까 적당히 당기는 스트레칭, 적당히 당기는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손등을 들어주는 이 근육을 자극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척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짝 지그시 힘을 주는 거예요. 10번 살리고 풀고 10번 살리고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이 등척성 자극 운동을 통해서 이 힘줄 손상을 막아주거나 힘줄을 재건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자극 운동을 하면서 여기 이 자극을 주면 좋지 않은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자가 셀프로 해야 되잖아요. 셀프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 근육을 살짝 자극을 시킨 상태에서 제 손으로 이렇게 힘줄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마사지. 자, 딥 프릭션 마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할 때는 우리 시리악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형외과의 아버지신데요. 정형외과 책을 지으시기도 했고, 우리 보통 정형외과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책이 시리악스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보통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 없는데 그 치료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딥 프릭션 마사지입니다. 길게 해버리면 딥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 이름에 나오듯이 좀 지그시 딥하게 누른다는 거. 그 다음 그 힘줄의 방향에 트랜스버스 횡으로 자극을 한다는 거. 그렇게 딥 트랜스버스 마사지를 해버리면 그게 치료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힘줄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힘줄의 트랜스버스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죠. 손가락으로 그 아픈 데를 짚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건데, 그럴 때 한쪽으로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릴 때만 힘을 주겠다, 올릴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또는 위로 올릴 때만 힘을 주겠다, 내려올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플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딥프릭션 마사지 해주면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손상돼서 꼬여있는 이 힘줄의 이 섬유들을 우리가 빗질하듯이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더 반응이 더 잘 되겠죠. 그 치유 반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이 힘줄이 자극이 되면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극한다? 그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힘줄이 이렇게 들 때 쓰이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스트레칭 시켜주고 이거를 막 끝까지 가동력까지 힘을 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살살 절대로 힘을 끝까지 가지 말고 가동력이 이까지면 한 이 정도까지 한 반 정도만 움직이면서 결국은 얘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손으로는 딥프릭션 마사지를 해준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겠죠.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치료, 방금 팔꿈치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이 등척성 수축, 요거는 우리 손목을 스트레칭 시키는 동작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에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움직임을 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다면 손목일 때는 굳이 팔꿈치를 이렇게 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팔꿈치를 기준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등척성 자극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펴주고 운동을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팔꿈치와 똑같이 손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키워주는 운동을 하고, 그럼 손목은 너무 간단하게 끝나지만 실제로 손목에서는 우리가 8개의 뼈가 있고 그 각지의 8개의 바이오메카닉이 틀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잡을 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와 함께 손목에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죠. 그리고 또 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가염 커널 신드롬이 있어요. 좀 많이 어렵지만, 자,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이 저리다. 그때 요 네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 이 두 손가락, 요 손날 쪽만 저리다.
그러면 요거는 가형 커넬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요런 신드롬 병이 있을 때는 이 원인이 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카팔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라는 이 인대에서 눌려지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눌려져서 저려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도 이 가형 커넬이라는 요 조금 짧은 커넬에서 이 척골 신경이 지나가다가 눌려지기 때문에 이쪽이 저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경을 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줘버리면 이 신경이 작동하게 붙지 않고 잘 움직여서 잘 전달돼 가지고 이 저림이 없어지겠죠. 그럼 요 운동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목에서부터 팔로 가니까 목을 젖혀주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반대로 젖혀주는 동작을 한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주는 거죠. 그럼 이 정중신경이라는 게 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쭉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젖혀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팔도 더 뒤로 더 당기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그럴 때 손목은 더 뒤로 젖혀줘야지 이 신경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스트레칭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푸는 거죠. 그래 버리면 이 신경이 쭉 늘어나겠죠. 이게 정중신경을 늘리는 뉴로다이나믹스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일종의 간단한 방법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목이 저릴 때, 손가락 끝이 저릴 때, 내가 저릴 때, 그다음 여기가 저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 신경은 여기를 이 큐비터 터널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꺾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목에서 와서. 그럼 똑같이 목 자세는 똑같아요. 측골 회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팔을 펴는 것보다 굽혀버리면 이 걸려서 더 늘어나겠죠, 신경이. 그래서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손목을 젖혀서 이 신경을 늘려주고 여기를 굽혀서 여기서 꺾여서 늘려나도록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간단하죠. 또는 이 상태에서 좀 더 편하게 한다 그러면 얘를 또 돌려주면 더 돌려서 이렇게 꺾어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바닥을 뺨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예. 이 동작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정중신경과 그 다음에 이 척골신경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손목, 손가락 요 네 가지 자리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젖혀주는 운동, 정중신경 늘리는 동작, 그 다음에 손가락, 새끼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뺨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젖혀주는 운동. 요 두 가지 동작만 딱 기억하시면 따라하기 되게 쉽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체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하체 운동에는 고관절, 무릎, 발목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 시키면서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런지, 하나는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동작이죠. 이게 문제는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각 구분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걸 잘 따라하면 좋을 건데요. 먼저 런지. 런지는 보통 이제 펜싱 같은 거 할 때 앞으로 돌진하는 동작. 그 동작이 바로 런지 동작이죠. 그 런지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런지라는 운동은 앞쪽 무릎을 90도 굴고 뒤쪽 무릎도 90도 굴고 그러면서 힙 조인트를 한쪽만 90도 굴고 가고 한쪽은 굴고 안 하고 하는 그 동작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그림이 나오죠. 바로 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정상적인 자세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가면서 이 동작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 정상적인 자세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 뒷발을 뒤로 빼면서 그 동작을 하거나 결국은 이제 전방 런지와 후방 런지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전방 런지가 좀 더 운동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운동이 더 된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이 전방 런지를 제대로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운동이 안 되고 이 제대로 된 런지가 아니면은 더 몸에 해로울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후방 런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뒤쪽으로 다리를 빼면서 하는 동작.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그림 잘 따라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기 위해서 손으로 옆구리를 딱 잡아주면 그 세우기도 편하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거나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무게를 주면서 좀 힘들게 좀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싶다. 너무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동작 같다. 그럴 때는요. 무게를 살짝 가볍게 1kg든 2kg든 그런 거 살짝 가볍게 들고 이 상태에서 런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동작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아주 큰 운동이 되고 무릎과 고관절을 특히나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자, 이번에 런지에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스쿼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내려앉았다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럴 때 무릎, 발끝보다 절대로 무릎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이 어깨가 무릎보다 절대로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좀 뒤로 실리잖아요.
체중이 뒤로 실리기 때문에 이 하체 힘이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스쿼트를 할 때 내려올 때 절대로 무릎을 90도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무릎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꿇는 자세가 무릎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 스쿼트를 한답시고 더 내려가 푹 숙여버리면 무릎이 결국 꿇게 되지 않습니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무릎 안에 있는 안쪽 바깥쪽 연골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무릎에 있는 디스크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에 해당되는 연골판이 무릎을 안쪽으로 꼬여서 꺾여요. 접혀요. 그러면 연골판이 접혀버리면 찢어지기 쉽거든요. 연골판이 찢어버리면 무릎이 결국은 퇴행성 변화로 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통증이 일으키면서 운동도 가동력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릎 꿇는 운동, 특히나 체중이 실릴 때 이 스쿼트를 하면서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걸 필수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내려앉는 스쿼트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체중이 뒤로 실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벽 같은데 등을 딱 기대고 등을 기댄 상태로 그대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 상태도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도 절대로 무릎은 90도 밑으로 내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체중이 뒤로 실려도 등이 벽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운동에서는 엉덩이 근육의 힘은 덜 쓰게 되고 주로 무릎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힘이 붙어가지고 이 동작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등을 붙이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 등에 벽을 기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앉는 그 스쿼트 동작을 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 동작을 제대로 해버리면 이게 엉덩이 근육만 키울 뿐만 아니라 무릎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가 햄스트링도 같이 키워요. 그와 함께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도 키거든요. 종아리에 있는 가스토니메스 같은 이 비복근 같은 근육이 키워져 버리면은 발목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결국은 이제 이 하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런지와 스쿼트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면 더 문제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 할 때 90도 이상 무릎을 굽혀서 풀썩 내려앉는다. 그래버리면 무릎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운동은 이미 런지랑 스쿼트 통해서 일정 부분 운동이 되었거든요. 내가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 런지랑 스쿼트, 하체는 반드시 런지랑 스쿼트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개가 어렵다. 그러면 스쿼트는 등을 벽에 기대고 하는 걸로, 런지는 뒤쪽으로 다리를 빼는 운동으로, 후방 런지로 요 쉬운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 하체, 고관절, 무릎, 발목에 좋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신다 그러면 바로 후경골근 운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거나 아니면 달리기 할 때 발 쪽에 이 아치를 만들어주면서 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냐? 바로 후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이 후경골근은 발바닥 안쪽으로 가가지고 나비큘라라는 주성골에 딱 붙어서 발바닥 안쪽에 쭉 힘줄을 다 내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발바닥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안쪽으로 끌어올려서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발의 안정성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의 아치입니다. 따라서 후경골근을 평소에 강화시키거나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후경골근을 자극하는 운동 동작은 딱 두 가지거든요. 뭐냐? 먼저 까치발을 하는 거. 까치발을 하고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모이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그림 보이는 것처럼 까치발에서 발을 안아 모으면서 안쪽에 힘을 주는 건데 그냥 발 뒤꿈치가 딱 모아버리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크지 않아가지고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 같은 거 또는 수건 같은 거 몇 장을 딱 끼워 넣고 그 힘이 닿도록 해버리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시고 그렇게 까치발을 들면서 발 안쪽으로 힘을 주는 걸 이 힘을 주면서 마음속으로 10번 세우고 난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동작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3세트 또는 5세트를 해주면 후경근이 강화되면서 발목과 발아치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발아치도 유지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발의 문제는 발의 아치가 깨지면서 평발, 내가 발 모양이 평발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능적인 평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후경근을 강화시키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작을 여러 번 따라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상지와 하지, 이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에 해당되는 그런 동작들을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실제로 좋은 운동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따라야 돼요. 어려운 걸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못 따라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을 위주로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쉬우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서는 이 운동 동작들을 조금 이제 고집 있게 잘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유튜브 검색해봐도 운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동작들을 많이 본들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따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들을 여러분 꾸준히 따라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치료에 정말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